안녕하세요. 역삼중학교 내신 담당하고 있는 이진숙입니다. 자, 지금부터 역삼중학교 내신 전략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순서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역삼중학교 출제 경향과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역삼중학교 내신 전략을 말씀드리고 KNS 내신 대비 시스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역삼중학교 출제 경향 및 시험 범위인데요. 작년과 재작년 기준으로 분석해 놨습니다. 2019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는 객관식과 서술형 총 합쳐서 합계가 31문제였어요. 객관식은 24문제였고 서술형은 7문제로 서술형이 좀 타 학기에 비해서 많이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2019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는 객관식이 24문제, 서술형이 1문제 늘었죠. 8문제로 총 32문제였어요. 작년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면서 작년에는 객관식 문제가 좀 많이 늘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술형 문제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에는 서술형이 4문제 정도 차지했고요. 2학기 기말고사에는 주관식을 다 빼고 객관식으로만 총 34문제를 구성해 놨습니다. 자, 교과서는 보통 매년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1과에서 3과, 4과에서 6과 이런 식으로 평균적으로 3과씩 들어가고 있으나 작년에는 이제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면서 1학기 중간고사 안 봤죠. 그래서 교과서가 1과에서 4과까지 총 4과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 때는 5과에서 8과까지 총 시험 범위가 교과서 4과가 들어가고 있었어요.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어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할지는 가늠하기 좀 어려우나 그래도 재작년과 작년의 그 차이를 통해서 올해 어떻게 나올지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역삼중학교 출제 경향 추이 및 영역별 특징에 대해서 분석해 놨습니다. 자, 2019년도 1학기 중간고사를 보시면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부분이 문법인데요. 일단 딱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도 문법이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학기 기말고사 보니까 빨간색은 25%씩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빨간색 문법, 그리고 영작, 그리고 듣기, 대화문까지 총 3가지가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에 비해서 1학기 기말고사 때는 이 보라색 범위, 즉 대화문이 많이 늘어났구나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타 학교에 비해서 대화문이 상당히 좀 많이 출제가 되는 학교가 역삼중학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문이 좀 많으면 쉬울 것 같으나 난이도는 높은 편이고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문법이 상당히 좀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술형에서 7문제, 8문제 다 문법으로만 영작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학교에 비해서 역삼중학교는 문법의 비중을 좀 많이 두고 문법에 좀 심도 있게 문제 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면서 문법 비중을 조금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재작년에 36%였는데 작년도 1학기 기말고사 때는 중간고사 안 봤죠. 1학기 기말고사 때는 문법이 33%, 그리고 독해가 36%로 독해 영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난이도를 낮추자. 작년에 좀 이례적인 상황이 있었으니까 아이들 공부 많이 못할 것 같고 진도를 많이 못 나가는 상황이어서 문법보다는 독해를 좀 많이 비중을 두자라는 목적 가지고 독해를 좀 많이 늘려놓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작 문제로 서술형이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영작 문제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색 부분 영작인데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죠. 1학기 기말고사 때는 영작 문제를 한 문제도 출제 안 하다가 2학기 기말고사 때는 영작 문제를 딱 한 문제 출제했는데 다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객관식에서 한국말을 주고 그 한국말을 바르게 영작한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가 또 그 재작년처럼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2학기 기말고사 때 한 문제 살짝 내는 거 보니까 올해는 조금 더 비중을 높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각 영역별 분석을 통해서 이 학교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라고 아래 5가지 영역을 준비해놨는데요. 일단 대화문을 보실까요? 자, 대화문은 타 학교에 비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사소통 영역이 비중 높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할 땐 대화문을 좀 소홀하기 쉬운데 대화문에서도 중요한 표현들 반드시 꼼꼼하게 외워주고 정확하게 외워줘야지 고득점을 노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어휘 파트 한번 보실까요? 학교 프린트 어휘량이 상당히 많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역시나 분석을 통해서 어휘가 얼마큼 많은가 봤더니 학교 프린트에서 자료가 20페이지, 무려 20페이지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20페이지 내에서도 이제 9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프린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장씩 모으다 보니까 아이들이 꼼꼼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미리미리 챙길 수 있도록 해서 학원에서 다 취합해가지고 아이들 효율적으로 단시간에 외울 수 있도록 다 자료 정리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량에 비해서 이제 어휘 문제는 보통 많이 출제되면 9문제인데 어휘 자료에 비해서는 어휘 출제 비율이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영역은 문법인데요. 5가지 영역 있죠. 대화문, 어휘, 문법, 독해, 영작 이 5가지 파트 중에서 문법이 가장 비중 높게 출제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문법을 만약에 투부정사 낸다라고 하면은 투부정사에 국한해서 문제 내는데 준동사 같이 엮어서 절대 문제 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투부정사 문제 낸다라고 하면 투부정사에서 시제에서 2가지 이걸 좀 깊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 선곡적으로 풀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독해 영역인데요. 작년에 이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도 문제는 독해 비중이 좀 압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 초록색 부분이 독해 파트죠. 독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올해도 문법보다는 독해 비중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영작인데요. 영작은 보통 7문제에서 8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작년과 같은 상황 때문에 영작 문제는 많이 줄여서 한두 문제로 올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역삼중학교 출제 경향 분석을 통해서 이제 다음 내신도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도 많이 출제되고 있는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왼쪽에 가장 짙은 색이 교과서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본문 내용과 문법이 있는데 보통 50%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교과에서 본문 내용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그래머도 있고 뭐 랭귀지 포인트도 있고 이제 랭귀지 포커스도 있는데 자, 랭귀지 포커스나 그 교과 내용 본문 외에 다른 교과서 범위에서 출제되고 있는 것은 21%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학교 프린트인데요. 학교 프린트에서는 한 30% 출제가 되고 있죠. 작년도 이제 2학기 기말고사를 보시면 교과 본문 내용에서는 50%, 47%니까 거의 반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본문 이외의 교과서에서 21%, 학교 프린트에서 32%, 비중은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비등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는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나오고 있구나, 소홀히 보면 안 되겠구나라고 아실 수 있겠죠. 자, 역삼중학교 영어 내신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학교는 학교 프린트 어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다 모아놓고 정확하게 외우는 연습, 학원에 오면은 그런 반복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겠죠. 정확하게 외울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출제 문항수가 많은 편입니다. 자, 다른 학교는 보통 28문제에서 30문제가 나오는데요. 적게 나오는 대청중학교는 한 23문제에서 24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삼중학교는 출제 문항수가 비교적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31문제에서 34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다. 그 중에는 영작 문제, 즉 서술형 문제가 7문제에서 8문제까지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서술형 문항수가 많이 출제된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이례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작 문제 조금 많이 높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문법이 비중이 상당히 높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문법의 어법 플러스 영작까지 합치면 문법 문제, 순수하게 문법만 묻고 있는 것과 영작으로 이어지는 것까지 합치면 비중이 50%를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법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학교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이제 킬러 문항이 존재하고 있어요. 킬러 문항이 한 2~3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좀 아이들 어려워하는데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그것이 지칭하는 것이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5번. 교과서 본문 외 영역과 학교 프린트 비중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를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학교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 내용에는 문법도 있고 어휘도 있는데 어휘에서 다수 출제가 되며 문법 같은 경우는 능률김 출판사다라고 하면 능률김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학교 프린트가 있어요. 이거는 역삼중뿐만 아니라 역삼중, 대명중, 언주중, 신천중 다양하게 같은 교과서를 쓰고 있는 아이들이 똑같은 프린트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에서 문법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째는 타 학교에 비해서 영작과 대화문 비중이 높습니다. 주목해야 하실 부분은 대화문 비중이 높다는 부분인데요. 타 학교는 이제 보통 0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제 이 학교는 아까도 보셨지만 25%까지 대화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삼중학교는 문법 문제 상당히 어렵게 까다롭게 내는 학교로 유명한데 어떻게 내길래 그럴까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역삼중학교 이제 2학년 자녀를 두고 계시는 분들은 2학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 아이도 100점, 옆에 친구도 100점, 거의 다 100점 맞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만만하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3이 좀 문제가 쉽게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2 때 준비하던 내신과 중3 때 마주하게 되는 그 내신은 상당히 괴리가 큽니다. 그래서 그 갭을 채우기 위해서 중3 때 올라오자마자 고등학교 내신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처럼 열심히 준비해야지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실력 발휘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삼중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 문제와 좀 비슷하게 출제가 돼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는 뭐 네모칸 되어 있지만 A, B, C, D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 보시면 A부터 뭐 F까지 쭉 문장 중에서 옳은 문장 개수는 몇 개인가 다 고르시오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다 이제 어법 문제죠. 이 한 페이지에도 그 7번부터 12번까지 8번 빼고는 다 어법 문제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서술형 3번도 있는데 이 문제도 어법 문제로 한 페이지에 한 문제 빼고는 다 어법 문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법 문제가 상당히 지문기가 상당히 길고요. 이 긴 지문 속에서, 긴 문장 속에서 다 문법을 분석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어떤 것이 올바른 문장으로 전환되어진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문제 유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만 보실 수 있도록 넘겨드린 거고요.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 가장 첫 번째 있었던 슬라이드인데요. 다음 중 옳은 문제의 개수는 몇 개인가? 이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시험 범위였어요. 그래서 관계부사가 쭈쭈쭈 나와 있고 관계대명사 차이점 묻고 있는 건데 where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완전 문장 나와야 되니까 live 자동사 나와서 완전 문장이구나 라고 이제 이 문장 맞구나 쭈쭈쭈 넘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끝에서 네 번째 줄이죠. Do you know the reason that he didn't come? 이 부분에서 that 이 대시 관계부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면 이 문제에서 답이 6개인데 5개다라고 고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대신 관계부사의 쓰임까지도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중3 수준에서 좀 어려운 문제로 나온 경우고요. 18번 같은 경우는 좀 비교적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전의 문제는 4점이었는데 이 문제는 3.5점이죠. 그래서 약간 쉬운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많이 놓치는 이유가 병렬 구조를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 구조를 묻는 문제인데 간단하게 대충 보면 틀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both A and B 명사 주어로 나오는 거죠. 근데 치지 이거는 그 명사가 아니죠. 품사가 형용사기 때문에 치즈로 바꿔주는 거 너무 쉽죠. 근데 쉬운데 아이들이 또 하나씩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병렬 구조 같은 거 to study, getting 자, to study 나왔으니까 뒤에도 to로 바꿔줘야 되겠죠. to get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옳은 문장이 몇 개인지 알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페이지에 문법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고 있고 10번처럼 긴 문장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서답형 보실까요? 영작 문제인데 영작 문제가 1번부터 8번까지 다 서술형인데
서답형 5번 보시면 이 학교는 그들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어린이들만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이 문장에서 한국말 분석을 잘 할 수 있어야 영어로도 영작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말도 분석이 안 되면 어떤 것이 수식어군지 이게 이제 머릿속으로 구조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영작으로 이끌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죠. 자, 이 학교는 어린이들만을 위한 것이다. This school is only for children. 어린이들만을 위한 거기 때문에 only라는 부분도 꼭 챙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this school is only for children. 그다음 그들의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이번에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whose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whose native language인데 이 모국어라는 것은 이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First language, whose first language is not English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요. 문제는 조건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죠. 이 조건 충족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연습을 매 시간만 내신 시간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영작할 수 있어도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쓰고 싶은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훈련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서답형 7번 문제인데요. 우리말을 조건에 맞게 영작하시오. 자, 이제 이것도 한국말로 먼저 분석이 필요하겠죠. 자, 보았었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 자, 동사가 시제가 언제죠? 그렇죠, 과거죠. 그래서 현재가 아니라 과거형인데 뭐뭐 했다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현재형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놓치지 않도록 내신 시간을 훈련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했을 때 핵심 문법 사항이 no if, if 명사 접수사를 물어보는 거였으면 이거 딱 보자마자 if를 쓰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조건을 보시면 조건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네 가지나 되죠. 보통 중학교 때는 내신이 어렵게 나와봤자 조건이 한 두세 개 나오는데요. 이제 역삼중학교 같은 경우는 네 가지나 나오고 거기서 보시면 영작할 때 총 10단어로 써라. 아무 생각 없이 쓰자면 이 문장들을 10단어 쓸 수 있는데 주어진 단어를 포함해서 총 10단어이기 때문에 주어진 단어가 루시가 있죠. 그 얘를 제외하고 하면 이제 9단어가 되기 때문에 9단어만 정확하게 쓰는 것들.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아이들이 좀 많이 놓치는 부분이 대충 조건 충족했다라고 생각하고 점검하지 않고 쓰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비교적으로 좀 어렵게 나온 문제예요. 역삼중학교가 이렇게 좀 어렵게 나오죠. 보통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강조구문 배웠을 때 평서문으로만 냅니다. 그런데 역삼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문문으로 내면 좀 아이들 평서문을 강조문을 바꿔서 의문문으로 다시 한번 바꿔줘야 되는데 이렇게 두 번 작업을 겹치는 것들 좀 많이 어려워해요. 그리고 의문문 플러스 이제 과거형이기 때문에 it is that 구문을 그냥 외웠다. 그걸 이제 연습을 했는데 과거형일 때는 뒤에도 과거동사 나오는 거야 라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앞에는 과거형 써놓고 뒤에는 현재형 동사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Did a poor boy take a rest there? 이랬을 때 there 밑줄 친 부분을 강조하시오 라고 했을 때 과거형이기 때문에 Was it there that the poor boy took a rest 해야 되는데 took를 안 쓰고 그냥 take a rest 뒤에를 그냥 그렇게 써버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 시제 일치까지 하는 것들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고 킬러 문항이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앞에는 잘 했는데 was it there 썼는데 뒤에는 take a rest로 써가지고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휘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학교 어휘가 시험에 나올 때는 영영풀이, 사전적 의미를 그냥 암기해서 단순하게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문맥 속에서 그리고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쓰느냐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묻고 있어요. 그래서 영영풀이 사전적 의미만 암기하는 것보다도 문장에서의 쓰임도 같이 살펴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문장 속에서 이제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들어가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역삼중학교 3학년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시험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문법 같은 경우는 해당 시험 범위 내 문법서 사항에 국한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 벗어나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문법적 사항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롭게 나오는 편이죠. 자, 이 부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한 달 내신 대비하는 동안에 문법적 사항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출제 포인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내신 동안에 훈련하는 부분이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문제 많이 풀지만 양적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선생님들이 함정을 파놓느냐 그거를 알고 있어야 아이들 대비를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원에 왔을 때 시간 낭비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출제가 되는구나를 정확하게 선생님들이 알려줘야 아이들이 그 부분에 좀 시간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출제 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노출시키는데 유형이 한 가지만 나오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강조 구문이다라고 하면은 강조 구문과 가조 진조 구문 구별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유형에 노출시켜서 아이들이 실수를 좀 많이 하도록 합니다. 일부 실수를 많이 하도록 해서 그 부분에서 아이들 놓치고 있는 것들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좀 익숙하게 숙달되어지도록 하고 있고요. 반복적 실수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오다 정리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실수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휘 파트인데요. 학교 프린트 어휘에서 다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프린트 어휘를 다 모아서 꼼꼼하게 정확하게 외워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프린트 어휘를 반드시 암기할 수 있도록 매 시간마다 시험 보고 있고요. 통과하지 못한 경우는 통과할 때까지 점검받고 하원하고 있습니다. 자, 독해는 비중이 낮은 편이나 작년에는 이제 이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독해 비중이 좀 높아졌죠.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문을 좀 암기를 하되 세부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많이 묻는 문제 나오기 때문에 내용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암기만 막 하지 말고 그 세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변형이 된다면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 것인지를 예상하고 그런 문제를 같이 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대화문은요. 대화문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화문에서도 내용 파악하고 글의 순서 파악하는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 그 글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어떤 표현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대화문 암기는 당연히 정확하게 외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학교보다는 해당 시험 범위 내 의사소통 표현을 정확하게 외우고 지나가자. 이게 이제 전략이 되어지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역삼중학교가 서술형이 상당히 어렵게 나오는 편이고 영작 문제가 좀 많은 편인데 그런 문제 좀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조건에 맞게 영작하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역삼중학교 서술형 문제가 고등학교 서술형 문제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삼중학교에서 서술형을 성공적으로 문제 해결한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때도 서술형에서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중등 내신과 고등 내신을 살짝 비교해 봤는데요. 중등 내신은 교과서 시험 범위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1과에서 많아봤자 3과인데 작년에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1과에서 2과까지 지금도 물어보니까 1과만 지금 나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진도가. 그래서 아마도 예상하기를 이번에도 교과서는 중간고사 들어가는 학교들은 1과에서 2과까지만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학교 프린트가 들어가는데요. 학교 프린트에는 어휘, 문법이 들어가고 역삼중학교 같은 경우는 모어 리딩이라고 해서 독해 지문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 학교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독해 지문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상 이제 현장에서 시험 볼 때는 시험지 페이지가 7페이지에서 8페이지, 많아봤자 한 3장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시면 고등학교 때는 시험 범위가 상당히 좀 많아지죠. 교과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1, 2과는 당연히 들어가고 부교재, 그게 이제 독해 시중 교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문법 시중 교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원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모의고사 한 회분 28개의 독해 지문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워낙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본문 암기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중학교 때는 본문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한 50%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퍼센테이지 보여드렸지만 교과 본문 내용에서만 50%가 나오기 때문에 본문 암기를 커버가 가능한 것이 50%다. 본문 암기만 해도 최소한 50점 넘는데 사실상 점수 보면은 본문 암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풀었을 때 한 70점에서 80점 사이는 나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 본문 암기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변형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본문 암기의 의미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이번에
중간고사 보는 학교가 있고 안 보는 학교가 있어서 이제 수강을 할 거냐 이제 물어봤더니 어떤 아이들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어서 좀 보류하겠다라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때는 2학년 때 이제 내신 대비 한번 해보고 비교적 쉬운데 이렇게 시간 낭비를 좀 해야 될까? 시간 투자한 것에 비해서 그렇게 쉬운 문제가 어렵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런데 중3 같은 경우는 중2에 비해서 문제가 좀 어려워지고 고등 내신에 가깝게 나오기 때문에 시간 낭비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준비한 작업이 결코 의미 없는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 암기 단순히 한다 생각해도 본문 암기하는 것이 짧은 문장이든 긴 문장이든 다 외워두면 머릿속에 내재적으로 구조화가 되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긴 문장 그리고 복잡한 구조의 문장을 외운다 하더라도 다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암기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등 내신은 서적 문제 수가 2문제에서는 5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삼중학교는 7문제에서 8문제 나오고 있죠. 고등 내신은 최소한 4문제에서 15문제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역삼중학교는 중등 내신과 고등 내신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5문제 이상이고 그 다음에 15문제 이하기 때문에 중등 내신보다는 좀 앞서가 있는데 고등 내신보다는 좀 덜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등 내신은 시험 범위가 만약 가정법이다 라고 하면 가정법에 국한해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타당도가 높은 편이고요. 고등 내신은 문법의 시험 범위가 다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가정법을 배웠고 관계사를 배웠다 하더라도 뜬금없이 분수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시험 타당도가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역삼중학교의 출제 경향을 분석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시험 대비를 해주고 있느냐 저희 학원만의 중등 내신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3월달 초부터 지금까지는 정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마감이 되어지고 이번 주 주말부터 내신이 들어가겠죠. 3월 27일 그리고 28일 주말에 이제 내신이 개강이 되어지고요. 정규 수업 하다가 이제 내신 수업 들어가는데 내신 수업 3월 27일부터 4월 25일까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직전 보강까지 다 마무리되어지고 다시 또 정규 수업으로 순환식으로 가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내신 대비 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이들이 이제 오자마자 만약에 5시 반에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5시 반에 오자마자 리뷰 테스트를 봅니다. 한 10문제 다 서술형이기 때문에 1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10분 정도 시험 보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그 자리에서 바로 줍니다. 그래서 이제 맞은 부분, 틀린 부분 점검 받고 왜 틀렸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부분을 반복적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훈련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올 때마다 몇 시간마다 시험 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 시간부터는 점검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시험 보고 5분 정도 피드백 받은 다음에 5시 45분부터겠죠. 5시 45분부터는 내신 수업을 들어갑니다. 자, 내신 수업 때는 본문 내용과 그리고 해당 시험 범위 내 문법 사항을 배우겠죠. 그리고 학교 프린트가 이제 모여지게 되면 빠르면 한 2번째 주, 늦으면 한 3번째 주부터 학교 프린트 내용을 설명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났을 때 보통 이제 7시에 수업이 끝나게 되면 7시부터는 8시까지 테스트 시간인데요. 본문 및 대화문 암기를 보죠. 그래서 본문 내용 암기한 거 시험 보고 대화문 시험 보고 다 통과하면 바로 하원을 하는데 통과 못한 경우는 8시가 되어도 남아서 점검받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대1로 다 피드백 받고 가고요. 저희 학원에서는 특이한 점이 이제 매주마다 해당 주에 배웠던 과가 있으면 그 해당 과가 뭐 1과다, 2과다라고 하면 그 주말에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한번 등원해서 모의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신 시작한 첫 주에는 1과가 나가겠죠. 그럼 1과에 해당하는 모의고사를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와서 시험 보고 틀린 문제들은 혹은 맞았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들은 1대1로 피드백 받고 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주에 와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지난주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경우는 어머님하고 이제 상담하면서 이제 아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 더 이제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보강하겠습니다. 이제 등등의 여러 가지 상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지 아이 성적이 좀 높아질까, 실력이 향상될까 그런 부분들을 매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삼중학교는 시험 날이 4월 22, 23일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영어 시험 날이겠죠. 그래서 영어 시험이 22일이다라고 하면 전날에 직전 보강을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직전 보강 때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겠어요 라고 생각하고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는 한 달 동안에 공부했던 부분 내에서 이런 부분이 출제가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에센스를 모아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반드시 직전 보강 때는 출결해야지 성적을 좀 많이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두로 설명드렸지만 역삼중학교는 이제 2교시 수업이기 때문에 5시 반에 등원하는 것은 아니고 7시에 등원을 해요. 그래서 7시에 와서 8시까지 1시간 동안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대화문 보고 본문 암기 보고 자 8시부터 8시 10분까지는 본 수업에 해당이 되는데 10분 동안의 리뷰 테스트를 본 다음에 틀린 부분은 점검 받습니다. 5분 정도 피드백 받고요. 8시 15분부터 9시 반까지는 본문 내용이 수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화문과 본문과 문법 사항들을 배우고 9시 반에 끝나게 됩니다. 자, 저희 학원에서 제공하는 내신 필수 자료인데요. 내신 필수 자료에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체 교재, 내신 교재 플러스로 추가적으로 자료가 제공되어지고 있는데 이 자료의 장점은 담당 선생님들께서 해당 학교 문법 사항들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좀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사항들을 상당히 꼼꼼하게 정리해서 에센스만 모아서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매 시간마다 보는 이제 리뷰 테스트 자료인데요. 자, 리뷰 테스트는 모두 10문제 다 서술형으로 출제가 돼야 되고요. 서술형 대비가 좀 어렵기 때문에 다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다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는 것들을 싫어하는데 손을 좀 많이 쓰도록 하는 작업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꼼꼼하게 쓰고 아는 부분이라도 틀리지 않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틀린 문제들은 점검 받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본문 암기 테스트인데요. 본문 테스트는 당연히 통문장으로 암기하고 통문장으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학교 프린트를 어떻게 제공하느냐. 역삼중학교는 학교 프린트가 무려 한 43장, 45장에서 한 50장 거의 이제 그 정도가 나가는데요. 그렇게 좀 많은 부분들을 아이들이 다 모아가지고 훑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으나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공부하진 않고요. 그래서 현장에 왔었을 때 이것들 다 꼼꼼하게 보고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선별하셔가지고 수업 시간 내에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 내에서 역삼중학교는 어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휘 자료들 다 제공하고 있고 문맥상에서 어휘 활용도 나오고 있어서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예문이 있죠. 예문 속에서 어휘의 활용도도 같이 시험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제 역삼중학교 직전 보강 자료인데요. 해당 시험 범위가 만약에 5, 6, 7, 8과였다라고 하면 세과에서 중요한 문법적 사항들이 있었겠죠. 그럼 문법적 사항들만 모아서 교과서와 학교 프린트에서는 이렇게 문장이 나왔다. 자, 이렇게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에 나와 있는 문장들은 반드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눈 감고도 외울 수 있을 정도로 통달해서 숙달시켜서 시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주 1회 모의고사는 총 33문제로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한번 와가지고 시험 보고요. 이런 시험 봤던 부분들은 피드백 받고 하원한 다음에 담당 선생님께서 문자를 발송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시험 봤는데 1회차 모의고사는 100점 만점 100점 받았습니다. 아니면 지난주에 비해서 성적이 한 10점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블라블라 합니다. 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시험이 끝났을 때 시험이 다 끝났다라고 하고 이제 아이들 성적 잘 나왔네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번 시험에서는 역삼중학교가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더 어렵게 나왔다, 이런 부분이 더 비중 높게 나왔다라는 부분을 꼼꼼하게 정확하게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난 다음에 선생님들은 그 자료를 가지고 시험 분석을 통해 다음 시험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예상하고 있는 거죠. 자, 내신 대비할 때 본원을 선택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요. 학원은 결과로 승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신 결과의 만족도가 높은 부분에서 저희 학원 좀 많이 찾아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자긍심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성적이 노력한 결과만큼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신 대비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꼼꼼한 밀착 관리,
대형 강의에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강의력과 그리고 퀄리티 높은 수업의 질과 그리고 소형 학원에서 저희가 추구하는 꼼꼼한 밀착 관리가 저희 학원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관리가 잘 된다라는 소문은 좀 많이 익히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유수한 강사진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재 자료, 질 좋은 자료가 많이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신 설명을 통해서 많이 정보를 얻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결국은 KNS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역삼중학교 중간고사 내신 대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월금 화목반 그리고 주 1회반이 있습니다. 월금반은 3월 29일 날 개강을 하고요. 화목반은 3월 30일 그리고 주말반부터 먼저 개강을 하죠. 주 1회반, 일요일반은 3월 28일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개강 날짜를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재는 원내 구입이니까 따로 구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사항은 첫날이어도 본문 암기가 있으니까 본문 1과를 미리 외워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로써 역삼중학교 내신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